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건물과 토지는 동일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취하기 위한 이유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만 또는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같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개로 분리가 불가능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보시면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두 개가 별개로 조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증여를 하던 건물만 증여를 하던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왜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증여를 하는 걸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취하려고 토지와 건물 모두 증여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증여하려고 할 때 공시가격, 즉 개별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가 둘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다음과 같이 약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세부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증여세만 8천을 낸다는 게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이제 취득세도 당연히 별도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꼭 증여를 해야 된다, 건물만 증여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값의 대부분은 사실 건물이 아닌 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더더욱이 그 건물의 가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30년 된 단독주택으로서 5억 원 중에 1억 원이 건물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건물만 증여를 했을 때 나오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고작 5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부동산 납세가 질의외신을 보면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잘 매매도 안 되는 저런 단독주택을 내가 세액의 세금 납부를 통해서 주택수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주택자인데 한 채는 강남의 시가 30억짜리 아파트고 한 채는 위 사례와 동일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단독주택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강남에 있는 주택을 빨리 팔고 비과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이놈의 단독주택이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독주택의 건물만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버리고 강남주택을 비과세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가주택의 매매가 이제 급한 입장에서는 이런 증여가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힌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게 또 불가능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최종 1주택이라고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2주택 중에 한 채를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보유한 시점으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마지막 남은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건데, 해당 규정은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최종 1주택 개념을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증여 후 처분하는 쪽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취득세 측면에서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취득세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